안녕하세요. 투이컨설팅 최인규 고문입니다. 모바일 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평가 점수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모바일 뱅킹 앱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관리해야 할까요? 앱을 구성할 때 5가지의 성공 요소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직관성, 신속성, 편의성, 개인화, 맞춤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전성. 이것이 바로 그 요소인데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요소를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소인 편의성입니다. 편의성은 너무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오히려 쉽지 않은데요. 굳이 얘기한다면 핀테크 앱처럼 쓰기 쉽고 편하게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가 소홀히 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여러모로 공략하는 것이 핀테크 기업의 공통적인 속성이죠.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는 참신하고 편한 모바일 앱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간편송금의 대표 주자로 우뚝 선 토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최근 국민 개인 상황에 맞는 행정정보를 토스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2021년 3월 29일 오픈했습니다. 앞으로 토스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알림부터 교통 과태료 등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죠. 그 외에 뱅크샐러드라든가 핑크 그리고 블록컬리 등의 핀테크 자산관리 앱들도 기존 은행 앱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앱은 핀테크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편의성의 한 사례로 송금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조사 연락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면 더욱 그렇겠죠. 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아는 분에게 부탁해서 경조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 모바일 청첩장을 보시면 당사자들에게 직접 경조금을 보낼 수 있도록 계좌번호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그 계좌번호 옆에 계좌번호 복사하기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계좌번호를 복사하면 사용하는 은행 앱을 열어서 그 계좌번호 치는欄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금액만 입력하면 아주 쉽게 축의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매우 편안해졌죠. 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결혼의 축하 마음 전달하기 풍속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동네 예식장들도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청첩장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과연 은행의 정규 뱅킹 앱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구현되고 있을까? 이것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조 문자 메시지, 제게 온 메시지입니다. 제 대학 동기에게 온 메시지인데 아들이 결혼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대로 지그시 복사를 하면 텍스트 복사가 되죠. 이 텍스트 복사한 내용을 상대방 은행 계좌번호란에 붙여넣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은행이 상대방일 경우에 붙여넣은 결과를 보실까요? 국민은행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복사한 원문 텍스트 그대로 모두 정직하게 복사를 합니다. 기능에 충실하긴 한데 이체에 써먹을 수는 없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복사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에는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특이한 것이 복사를 하면 바로 상단에 보시다시피 75684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매우 특이하죠?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이 숫자는 제가 복사한 텍스트 문자 안에서 맨 앞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몽땅 나열한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숫자가 더 있죠. 그런데 15자리로 끄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품 계좌 자릿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자릿수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은행 그대로 카피했다. 신한은행 뭔가 로직이 들어갔죠. 숫자를 골라냈다. 차이점은 있죠.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계좌이체에 써먹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는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은행 원큐뱅크를 보겠습니다. 하나은행 원큐뱅크는 복사를 했더니
전체 메시지 중에서 특정 자릿수, 대개의 경우 19자리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19자리에 숫자, 문자, 특수문자, 띄어쓰기 가리지 않고 19자리를 보여줍니다. 역시 19자리가 계좌번호 자릿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어쨌거나 이 세 은행은 나머지 은행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복사한 문자 메시지에서 계좌번호말을 정확하게 추려 읽어오는 기능은 없습니다. 예식장 앱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 과연 그런 은행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방금 아까 칭찬드렸던 카카오뱅크 앱은 진즉이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더욱이 굳이 문자창에 복사를 하지 않아도 계좌번호란에 치지 않아도 팝업창이 뜹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은행으로 시작하는 까만 팝업창이 아래쪽에 앱을 열면 저절로 뜹니다. 그 긴 문자 메시지 안에서 정확하게 은행명과 계좌명을 읽어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행만 쳐놓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송금이 되는 것이죠. IBK 아이온뱅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팝업창으로 띄워서 정확하게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띄워줍니다. NH농협은행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죠. 제공하는 은행이 극소수고요. 제공하지 못하는 은행이 대부분입니다. 제공하지 못하는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대로 카피해준다, 숫자만 걸러온다, 아니면 앞에서부터 특정 자릿수만큼만 끊어온다. 뭔가가 다른데 과연 어느 경우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기능을 10,000명 중에 몇 명이나 쓰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0명 중에 10명이 썼을 때 10명은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 9,990명이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여기지 않거나 이 기능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서 도저히 구현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든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세 은행은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닐 거예요.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간편 송금의 원조격인 토스의 경우를 볼까요? 토스는 메시지 복사 송금하는 그런 기본 기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바 있고요. 현재로는 계좌번호를 사진 찍어서 송금할 수 있는 기능도 선보입니다. 인쇄되어 있는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손글씨도 썼지만 손으로 쓴 글씨도 웬만큼 정확하게 인식하는 쓸모가 많은 기능이죠. 예를 들어 업소 명함에 표시된 사업자 계좌번호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를 고치고 카센터에 25만 원을 송금할 때 대개는 이렇게 계좌번호를 명함에다가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송금할 수 있는 편한 기능이죠. 따로 메모를 해서 집어넣는다. 벌써 이것은 한 단계 편의성에서 뒤처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뱅킹 앱들이 모두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요. 이 송금 하나만 봐도.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놓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건 뭐 대수롭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은행과 이런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금융회사 간의 디지털 격차는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성공 요소는 개인화입니다. 맞춤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화란 특정 소비자의 니즈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용적인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너만을 위해서, 당신만을 위해서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나의 필요에 맞는 신용카드를 조회하는데 여러 카드 회사의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가 얼마나 잘 지원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상품 추천 기능으로 잘 알려진 뱅크샐러드 앱을 보기로 할까요? 뱅크샐러드 앱에는 혜택 좋은 카드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카드를 고르고 예를 들어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를 고르고요. 그리고 할인 적립카드냐 마일리지 카드냐를 고른 다음에 월 평균 사용 금액을 입력합니다. 월 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확한 추천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추천을 위해서 업종 카테고리별로 2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느냐 빵집은 어디에 극장은 어디에 한 달에 주유소는 GS나 아니면 SK 어느 주유소에서 얼만큼 이런 식으로 번거롭긴 하지만 소비자의 그 사용 패턴 금액을 쭉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몇 분간 한참 입력을 하다 보면 가장 그 소비자의 목적에 맞는
혜택이 높은 카드를 높은 점수 순으로 서열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당신은 이 국민카드의 탄탄대로 티타늄 카드가 월 혜택 6만 5천 원으로 가장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카드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뱅크셀러의 경우에는 뱅크셀러도 추천 카드와 혜택을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사용하는 카드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카드 상세 조건을 보고는 바로 카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은행계 카드 회사는 과연 카드 추천 서비스로 어떻게 메뉴를 구성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카드의 경우입니다. 우리카드의 카드 신청 메뉴를 보면, 메뉴를 열어보면 신용카드가 무려 34종류, 그리고 제휴카드가 50종류, 그리고 체크카드가 27종류를 단순 나열해 놓은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나하나 들어가서 클릭해서 깨알같이 써있는 약관을 다 읽어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죠. 물론 자기가 원하는 우리 카드에 카드에 정석을 하겠다라는 게 마음의 정보에 원래 있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런 경우는 드물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찾기 위한 용도라면 우리 카드의 새로운 카드 신청 메뉴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객장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카드 스펙을 종업원에게 얘기하고 은행원에게 추천받는 게 훨씬 수월하죠. 즉 모바일 앱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메뉴 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 최근에 개편된 우리카드는 이렇게 개편됐습니다. 새로 단장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고르게 돼 있고 뱅크샐러드처럼 포인트 할인 마일리지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를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하는 혜택을 16가지인가 종류 중에서 3가지까지 고르면 주유라든가 쇼핑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원하는 카드를 검색해 줍니다.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넣었는데 무려 우리 카드는 43개의 카드를 찾아줬습니다. 자, 카드 종류가 한 50개가 되는데 그 중에 43개를 찾았다. 그렇다면 찾은 게 아니죠. 찾아준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순서가 마치 중요도 내지는 우리가 원하는 혜택 순서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몇 개만 추천해주고 나머지를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금년 1월에 개편되기 이전에 작년 버전과 그리고 금년 우리카드 앱의 버전은 형식적으로 많이 진일보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동안의 노력이 카드 앱을 바꾸는 노력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도 이 카드 찾아주기, 맞춤 카드 찾기 기능에 있어서는 제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카드의 내게 맞는 카드 찾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카드의 기능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카드의 새롭게 바뀐 버전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혜택 중에 3가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할인이냐 적립카드냐를 고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브랜드를 고릅니다. 비자냐 마스터냐 기타 등등의 브랜드도 고르고 연회비도 고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골랐더니 그래서 결과가 20몇 개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카드의 전면 개편된 현재 버전과 하나카드의 현재 버전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더 많은 필터링이 필요한 부분이죠. 빅데이터, 기타 등등의 분석 노력들이 과연 들어갔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어서 신한카드의 찾아드림 카드 검색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한카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서 카드 추천 기능에 유독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차례 이상 카드 추천 메뉴를 변경한 바 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단장된 현재 신한카드의 찾아드림 서비스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신용 체크카드 등 신청하는 카드의 종류라든가 할인, 적립, 마일리지 유형이라든가 비자 마스터 등 카드 브랜드, 물론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브랜드를 선택하고 연회비의 경우는
제로에서 무료에서 연 5만 원 수준 범위 내까지 슬라이드 레버를 이용해서 마치 카카오뱅크의 슬라이드 볼륨 레버처럼 재밌게 설정하는 기능도 있죠.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16개 혜택 중에 다른 은행계 카드는 3가지인데 신한카드는 5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어진 입력한 조건에 부합한 카드를 추천해 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넣어본 결과 6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봤는데 통상 5개 정도의 카드를 추천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 하나카드 등과는 다르게 비교적 필터링이 돼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더 나은 버전으로 보여지고요. 더더구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개 복수 카드가 추천되었을 때 여기서는 6개지만 그것을 2개씩 묶어서 주요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비교함 기능도 제공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고민 끝에 업그레이드한 그런 흔적이 엿보이는 그런 노력의 성과겠죠. KB국민카드를 보도록 하죠. 최근 바뀌기 이전 구국민카드의 맞춤카드 보기 기능에서는 최근 1개월간의 소비 레포트를 파이 차트로 보여줍니다. 매우 유용하죠. 소비 카테고리별로 사용액 비중을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문제는 기왕에 보여줄 것이면 그리고 기왕에 국민카드 고객이었다면 이 소비 패턴에 근거한 적절한 카드를 추천하는 기능도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드 안내 신청에서 실제로 앞서 보신 우리카드나 그리고 신한카드 그리고 하나카드처럼 신용 체크를 포함해서 혜택을 쳐는 기능들은 대동소이하고요. 이렇게 친 결과 KB국민카드 9버전의 카드 맞춤 추천 카드의 경우는 4개 카드를 추천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탄탄대로 티타늄 카드는 아까 뱅크샐러드에서 제가 쳤던 조건에 의해서 제1순위로 추천된 카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KB국민카드의 맞춤 카드 보기는 필터링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작년까지 이렇게 운영되던 KB국민카드의 맞춤 카드 보기 기능은 금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키워드로 카드 찾기라는 새로운 기능에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월별 카드 소비 패턴 분석하는 기능은 없어졌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보여줘서 새로운 카드를 추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끊어버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이 없어진 점은 아쉽고요. 그 다음에 7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맞춤형 카드를 추천합니다. 이런 점은 신한카드와 하나카드에 비해서 뭐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입력하고 그때가 잘리긴 했습니다만 5개의 카드가 추천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한카드와 비슷하죠. 문제는 제가 맨 첫 번째 카드를 골랐습니다. 고르고 내용을 읽어보고 두 번째 카드도 보고 싶어서 다시 되돌아갔더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제가 열심히 입력한 내용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카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방금 쳤던 입력 내용을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봐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구성이죠. 이건 거의 뻑에 가까운 표현입니다만 이건 에러에 가까운 구성인데요. 최근까지 체크했는데도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고 있는 점은 놀랍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보완이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틀어지는 이 순간에는 또 바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몇 달 동안 에러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죠. 구관이 명관이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NH 농협 카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농협 카드에 스마트 추천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내게 맞는 카드 찾기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기본 정보, 혜택 정보, 기타 정보로 입력 화면이 구분되어 있고요. 심지어 연령대, 성별 이런 부분도 넣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혜택 정보는 5개까지 고를 수 있는 점에서 신한카드, 차다드림 카드와 비슷하고요. 기타 정보에서는 카드 브랜드나 월 이용액까지 넣음으로써
이제까지 봤던 은행계 카드 중에 가장 다양하고 상세하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른 카드사와는 달리 주어진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단 한 개의 카드를 탑픽으로 추천합니다. 물론 조건에 유사한 여타 카드들도 스크롤해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교함 기능을 통해서 신한카드처럼 조건 상호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개의 카드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는 점, 그런 필터링 과정을 덧땄다는 점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추천 메뉴에는 이런 4개 맞는 카드 찾기 기능 이외에도 5개까지의 키워드를 입력해서 원하는 카드를 찾는 키워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유 혜택, 그다음에 할인, 쇼핑 이런 등등의 키워드를 5개를 고르면 거기에 교집합으로 또는 합집합으로 맞는 카드들을 골라주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기존 NH카드 고객의 경우 실제 소비자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적합한 카드를 추천해주는 마이 맞춤 카드 기능까지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계 카드 앱 중에서는 추천 기능에 한해서 가장 완벽한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만든 신용카드의 추천 기능이 이렇게 카드 회사별로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 보면 직원 역량이나 기술 수준은 아니죠. 오로지 소비자 니즈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더하냐 덜하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마지막 모바일 뱅킹 앱의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입니다. 사실 뱅킹 앱에서 안전성 사례를 금융회사별로 장단점을 비교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안전성은 모바일 앱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IT 업무 전체 이슈이기도 하고 또 은행 간, 카드사 간 평면적인 비교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신용카드의 해외 도용 사례를 가지고 안전성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가 해외에 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카드사의 조치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셀프 차단, 셀프 FDS입니다. 신한카드사를 예를 들어보죠. 신한카드사가 2015년 최초로 도입한 것이 바로 셀프 FDS, 해외 사용 안심 설정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미리 카드 결제에 어떤 선결 조건을 입력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 카드 번호, 사용기간, 사용국가, 거래 유형이라든가 1회 결제 금액 이런 것들을 미리 입력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 여행이 예정돼 있다면 이 기간만 그리고 일본만 해외 사용기관 및 국가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막아놓는 방식이죠. 그래서 해당 국가가 아닌 지역이라든가 사용기간이 달라지면 모든 해외 거래가 차단되는 이런 셀프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직구를 주로 쓴다. 그런 경우는 거래 유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고 오프라인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설정 방식은 카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는 모든 카드사에 탑재되어 있는 안전성을 위한 조치 기능들이죠. 자, 이게 있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얼마든지 풀었다 잠궜다 하면서 어찌 보면 자신의 금전적인 안전성, 보안을 강화하는 길이니까요. 자, 제가 겪은 어떤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0.1유로가 결제되었다는 신한카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식사하고 TV 뉴스를 보는 중이라 못 봤습니다. 바로 1분 후에 100.1유로가 영국에서 이번에는 온라인 결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3분 후에 이제는 독일에서 490.47유로가 거액이 온라인 결제 처리가 됐죠. 이때 도용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신한카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하고 모든 결제를 차단하는 시도를 했죠. 그 사이에 어차피 같은 전화기니까 1달러가 미국에서 온라인 결제됐고요. 곧이어 45달러가 결제됐습니다. 그 직후 영국에서 시도된 120.9유로의 결제는 다행히 콜센터 신고에서 차단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 전 해외 나갈 경우가 있어서 셀프 FDS를 풀어놨다가 귀국 후에 다시 막아버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탓입니다. 제가 부주의한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독일, 영국, 미국을 국제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결제 패턴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0.1달러나 1달러를 시험 삼아 결제하고 그 다음에 거액을 여러 군데서 빼가는 수법은 뭐 구태여 빅데이터를 들먹이지 않아도 금세 사기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프 차단 기능은 유효하지만 혹시라도 소비자가 놓친 경우에 시스템에서 보다 철저하게 그야말로 FDS가 걸러줘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런 점은 저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몇몇 카드사에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롯데카드 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해서 일단 분실 지급 정지를 신청했죠. 제가 콜센터와 통화를 끝나고 나서 바로 콜센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메시지에는 다른 카드사 대표 번호가 파란 글씨로 활성화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혹시라도 제 지갑 안에 다른 카드가 있어서 추가로 분실 신고가 필요하다면 쉽게 전화 거시라고 친절하게 링크까지 걸어뒀고요. 누르게 되면 바로 전화가 걸립니다. 이게 아니라면 보통은 카드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카드 뒷면의 대표 번호를 보고 콜센터로 전화를 걸거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롯데카드의 배려는 매우 세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 분실 신고도 한두 번 해봤지만 이런 롯데카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앱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카드사 앱에는 여러 카드를 분실할 경우에 일괄적으로 앱에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준비되어 있죠. 일괄 분실 신고 메뉴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도 카드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예를 들어볼까요? 두 카드 다 일괄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의 경우는 말이죠. 신한카드는 신한카드를 분실 신고해야 하고 먼저 그리고 분실 신고한 지 1시간 이내에만 다른 국민카드라든가 롯데카드, 현대카드 분실 신고를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까요? 안전성 면에서 왜 이런 로직이 들어갔을지 저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KB국민카드는 심지어 국민카드 분실 신고 없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 롯데, 하나카드를 분실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혹시 되나 보느라고 접수했다가 정말로 분실 신고가 돼서 물론 분실하지 않았죠. 그래서 신한, 롯데, 하나카드를 푸느라고 고생을 하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그걸 불편할까봐 이렇게 막아놓은 거라고 보여지지 않냐고요. 소비자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는 것이 요즘에 소위 모바일 뱅킹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겁니다. 이제는 객장보다는 손안의 모바일, 손안의 핸드폰이 바로 우리의 은행 점포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런 현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어떤 기술이라 하더라도 어떤 업무를 하도 결국에 구현되는 채널은 여러분 손안의 핸드폰일 뿐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모바일 뱅킹 앱의 UI, UX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소비자의 껄끄러움없는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이런 점에서 모바일 뱅킹 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 데카르트가 그의 명저서 방법서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은 뭐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명언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원문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두비토, 에르고,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비토라는 단어는 영어로 doubt,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해라. 그러므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존재한다. 너의 의식, 너의 존재가 의식된다는 뜻이죠. 즉 의심하는 너가 실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 과정의 주제인 모바일 앱 UI, UX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방식에 대해서 깊은 의심과 고민 없이 그저 타성에서 지나치면 그 본질적인 핵심과 개선 사항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업무 개선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모바일 뱅킹 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에서도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쯤 의심의 눈길로 차근차근 파들어가서 소비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소비자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서비스 자세가 요즘 팬데믹 시대를 겪는 금융회사 직원들, 임직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바일 뱅킹 앱 UI, UX에 관한 여러 가지 소비자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